네, 오늘은 진행성 요로 상피세포암 치료 분야에 정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, 바로 EV302 임상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획기적인 연구가 어떻게 기존의 치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왜 새로운 치료법이 이렇게까지 절실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. 이 혁신적인 약물 조합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,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EV302 임상시험의 핵심 데이터는 뭐였는지, 마지막으로 이게 실제 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기 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중양내과 의사들이 이 요로상피 세포암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혀 왔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되짚어보죠. 정말 오랫동안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시스플라틴 적격 환자들조차도 MOS, 즉 중앙 전체 생존 기간이 15개월의 벽을 넘지가 어려웠습니다. 특히 아시다시피 시스플라틴을 쓰기 어려운 환자분들은 예후가 더 안 좋았고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마주했던 좀 답답했던 현실이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등장합니다. 서로 다른 강력한 두 가지 클래스의 약물, 바로 ADC와 면역관문 억제제를 결합하는 아주 혁신적인 접근법이 나온 거죠. 자,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? 이 병용요법이 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지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암세포 표면에 있는 넥틴4라는 단백질, 그리고 우리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PD-1이라는 신호, 이 두 가지 핵심 표적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력인 거죠. 첫 번째 약물은 엔포투맙 베두틴입니다. 이건 ADC, 즉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요. 아주 쉽게 말하면 넥틴4를 발현하는 암세포만 찾아가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목표에 정확히 도달해서 강력한 독성 물질을 터뜨려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펜브롤리주맙입니다. 이건 ICI, 면역 관문 억제제죠. 암세포가 우리 면역체계의 눈을 속이기 위해 걸어놓은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강력한 두 무기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, EV302 임상시험입니다. 새로운 병용요법과 기존 표준 화학요법 간의 진정한 정면 대결이 펼쳐진 거죠. 이 대규모 삼상 연구에서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 없는 886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. 한 그룹은 새로운 EV 플러스 P 병용요법을, 다른 한 그룹은 기존의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받도록 무작위 배정해서 직접 비교한 겁니다. 그리고 결과는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. EV 플러스 P 병용요법군의 중앙전체 생존기간이 무려 33.8개월입니다. 33.8개월이요.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.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넘고 싶었지만 넘지 못했던 그 생존기간의 장벽을 그냥 단숨에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. 이건 뭐 전례가 없는 결과였죠. 기존 화학요법군의 15.9개월과 비교하면 생존기간을 2배 이상, 정확히는 2.1배 연장시킨 겁니다. 이건 단순히 수치를 조금 개선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요로상피세포암 치료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. 해저드 레이시오, 즉 위험비가 0.51이라는 건 이 병용요법이 기존 화학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무려 49%나 감소시켰다는 의미입니다. 정말 엄청난 차이죠. 그리고 이 그래프는 반응의 질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. 전체 반응률도 물론 높지만 더 놀라운 건 완전 관해, 즉 CR 비율입니다. EB 플러스 P 치료군 환자의 30% 이상이 영상검사에서 종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. 이건 화학요법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. 자, 이렇게 압도적인 데이터는 더 이상 임상시험 결과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. 아주 빠르게 전 세계 진료 현장의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새로운 표준 치료의 시대를 열게 됐죠. 이 슬라이드의 인용문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. NCCN, ESMO, EAU 같은 세계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업데이트가 됐어요.
그래서 이제는 시스플라틴 사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EV 플러스 P 병용요법이 1차 표준 치료로 가장 먼저 공고되고 있습니다. 명실상부한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된 거죠. 물론 이 강력한 효과와 함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. 바로 부작용 관리인데요. 기존 화학요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. 3등급 이상의 좀 심각한 이상 반응이 절반 이상의 환자에게서 나타났고요. 특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피부 발진이나 고혈당, 말초 신경병증 같은 것들이 주요 관리 대상이 됩니다. 또 한 가지 우리가 임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치료법이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. 특히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이미 심한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, 또 심각한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요. 환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. EV302의 대성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오히려 새로운 연구 방향을 열어주면서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. 이제 연구자들의 시선은 더 앞선 단계, 그러니까 수술 전후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. 현재 진행 중인 이 두 가지 대규모 임상시험은요, 이 강력한 조합을 전이성 단계가 아닌 근치민성 방광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만약 여기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정말 완치의 가능성까지도 넘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모든 발전이 결국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. 자, 보세요. 전이성 환경에서 생존기간이 2배가 됐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는 요로상피 세포암을 그저 생명을 연장하는 만성질환으로 관리하는 시대를 넘어서 정말로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게 아닐까요? 이 EV302 연구는 바로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의 여정이 정말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.